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목요일 마음 공부 시간에 일기 쓰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한 교도님의 이야기를 듣고 일기를 어떻게 표본을 하나 보여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오늘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가 입춘이었죠. 마침 제가 그 교당 아주 양지 바른 그곳에 항상 놓아두는 고양이 물그릇이 얼어가지고 있었는데 그 물그릇 위에 박주가리 그 씨앗이 떨어져 있었단 말이죠. 입춘이라 하면은 우리가 봄이 온다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게 하는 절기의 표현이죠. 우주의 기운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겨울 내내 음기운이 그렇게 성하다가 양의 기운 하나가 들어서게는 날이라서 입춘이라고 합니다. 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즉 얼어있는 땅이 녹고 또 씨앗은 따뜻한 땅 속에 수분을 받아들이고 그 씨앗이 발화를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입춘이라고 하는 겁니다. 씨앗이라고 하는 종자는 얼어있는 땅에는 발화를 하지 못합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는 발화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되게 얼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어요. 얼어있기 때문에 다시 따뜻함이 온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춘이 따뜻한 것이 아니라 춥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어제 날씨도 바람도 왜 이렇게 더 차갑게 느껴지고 봄이 오는가 하는 그 기대감에 상반되도록 날씨가 추웠었습니다. 그런데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발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나야 되는데 왜 그 씨앗이 하필이면 그 얼음 위로 떨어졌을까? 항상 이렇게 뿌듯하고 훈훈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얼음장처럼 쫙 얼어있단 말이죠. 그 얼음장처럼 얼어있다고 하는 우리 마음을 표현하자면 그게 원망과 괴로움이에요. 이건 좀처럼 풀리지 않죠. 아주 얼음처럼 차갑고 무거워요. 원망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렇죠? 기왕이면은 감사하게 살고 훈훈하게 살고 사이좋게 살면은 좋겠는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씨앗이 만난 조건은 얼음 위에 떨어져 있지만 이 씨앗마저도 얼음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씨앗의 본성은 뭡니까?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그 생명력, 그 씨앗의 속에는 그 박주갈이라고 하는 그 꽃과 잎이 종자가 아니 그 성질이 가득 담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음 위에 떨어져 있어서 이게 발화를 못하지만 씨앗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걸 제가 구별을 해냈어요. 야, 그렇다.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 원망과 괴로움이 가득 차 있다고 해서 우리들의 본성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우리들의 본성은 따뜻함과 감사함과 행복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것을 원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인연이 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들의 본성의 성질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얼어있는 그 그릇을 제가 방 안으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니까 아닌 게 아니라 얼음이 녹지 않습니까? 얼음이 녹으니까 이 박주가리 씨앗이 얼음에 딱 붙어버렸던 것이 슬슬 녹으니까 이제 이 씨앗이 물 위에서 잘랑잘랑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다. 그렇다. 지금 이 우주의 기운은 따뜻함으로 변해가고 있다. 변해가고 있다.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면 이 씨앗은 다시 땅의 기운,
수분을 만나서 발화를 할 수 있는 그 희망이 있다. 우리들의 마음도 원망과 그 괴로움에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이 변할 것이다. 이게 영원한 것은 아니다. 지금 환경의 지배를 받고 과거의 생각에 묶여 있어서 그런 것이지, 이 마음은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왜? 우리들의 본래 마음은 따뜻함과 감사함과 행복을 원하니까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마음 씨앗이 좋은 땅을 만나고 좋은 기운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야말로 복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소망인데, 어떻게 하면 복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복을 거두고 어떻게 하면은 그 지혜로움을 밝힐 것이냐? 그 터전이 어디냐? 씨앗은 날아가서 발화를 해야 되고, 우리들의 마음의 본성, 그것은 어디를 가서 만나서 발화를 할 것이냐? 그렇죠. 사은이란 말이에요. 네 가지 천지 부모 동부 법률의 그 땅에 가서 우리 마음 씨앗이 툭 떨어져야 된다는 거지. 땅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바닥에 있는 것 같지만, 사은은 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온 천지가 다 복의 터전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씨가 이 복전을 만나지 못하면 원망과 괴로움에 가득할 것이고, 이 마음씨가 천지부모 동포 법률에 가득한 그 기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내 마음씨는 날아가는 곳마다 다 거기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내 본성의 그 지혜가 밝혀질 것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사흘을 만나서 행복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생각으로 이제 제가 전환을 하게 됐어요. 재밌잖아요? 얼음 위에 떨어진 박주가리 씨앗이 얼음이 녹으니까 내 생각도 그렇게 전환이 되더라. 이것이 저의 감각 감상이에요. 어저께 밤에 이것을 이제 일기로 써봤던 거예요. 일기를 쓰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없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 저희들의 마음이 밝아지고, 또 진리에 대한 관심이 생겨지고, 사람에 대한 또 관심도 생겨지고,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도 더 밝아지고 힘이 생기더라, 이 말이죠.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얼음 위에 떨어진 씨앗, 얼음은 환경이고 씨앗은 이제 원인이란 말이에요. 원인과 환경이 있는 거죠. 원인이라고 하는 씨앗이 있다고 하면 환경이라고 하는 인연이 있단 말이에요. 연이, 그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씨앗이 발화를 해서 생장하고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면 이 씨앗에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얼음에 딱 달라붙으면 이제 얼어 죽잖아요. 그러면은 이 씨앗이 다시 비행을 해가지고 좋은 땅, 좋은 기운을 가서 만나려면 이게 씨앗이 날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나는 비행하는 힘이라 본 거예요. 이 박주가리 씨앗이 5km나 날아간다고 하니 바람을 따라서 이 씨앗에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람이 실려서 가는 힘. 그러면 사람의 마음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 하나하나를 먹고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해봅니다. 우리들의 마음씨는 날아가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행기도 날아가는 것도 굉장한 추진력이 있으니까 비행기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그 마음씨 하나하나도 날아가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힘은 어떻게 갖추는 것일까? 어떻게 마음의 힘을 갖추는 것이라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그것을 밝혀주셨을까? 그걸 생각하게 됐어요. 뭡니까?
마음의 씨앗이 힘을 갖춘 엔진 동력을 갖추는 것은 어떻게 갖출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본성이 열애의 본성이라고 하는 그 힘을 발견하게 하는 그 엔진 동력을 어떻게 갖추라고 그러셨어요? 사막이지, 사막. 사막의 힘으로 내 본성을 밝혀내라고 그랬죠. 정신수양과 사리연구와 작업취사로서 내 본성의 힘을 밝혀내라. 그 힘을 갖춰라. 그 힘을 갖추고 온 천지가 다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복의 터전으로 둘러싸였음을 발견하라. 가서 샅샅이 사막의 힘으로 가서 샅샅이 둘러보니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더라. 은혜로 가득 차 있더라. 이것이 이제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바이고 우리들에게 그걸 깨쳐 알으라고 하신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감각 감상에 있어서의 대소유무의 이치를 알아간다고 하는 그것은 대자리가 뭐냐? 그걸 그냥 크게 하나 진리라고 봐요. 진리라고 하는데 그 진리 덩어리를 하나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사언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자체는 대예요. 대. 온통 둘러싸여 있으니까 전체를 포함하는 거니까 그걸 대라고 봐요. 근데 그것을 이제 뭐 얼마 전에 우리 인간의 그 체질을 사상으로 표현도 했는데 진리의 큰 덩어리를 좀 큰 그 네 개로 4등분 해보니까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대종사님께서? 네 가지 은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더라 보신 거예요. 구분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진리의 큰 덩치 하나를 소로 나누어 보니까 네 가지죠. 그러니까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각각으로 보면 그게 소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 이론의 진리를 대로 보면 그걸 조금 나누어 소자리로 나누어 보면은 사은으로 나눌 수 있겠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그게 소의 이치다. 그러면은 이 유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무. 있고 없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변화하는 유무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유무로 말할 수가 있을까요? 날아간다고 하는 것. 즉 얼음에 딱 붙어 있지 않고 날아간다고 하는 그 자체는 변화죠. 그 유무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 날씨가 차가워서 얼음으로 꽁꽁 얼었는데 따뜻한 기운을 만나서 이 얼음이 물로 변화한다. 그래서 유무로 볼 수 있는 이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럼 우리 사람의 마음을 유무로 또 발견해 보자면 그렇죠. 원망과 괴로움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때로는 원망심으로, 때로는 감사심으로, 때로는 괴로움으로, 때로는 즐거움으로 변화하는 것을 여여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일기 속에서 대소유무가 다 나타나 있죠. 또 어느 현상을 보고 그것을 연구하고 일기를 기재하다 보면은 지혜가 밝아지고 진리를 알아갈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기를 쓰는 것이죠. 근데 일기를 쓸 때 이게 이제 원불교 일기법 딱 두 가지 구분해 주시는 거잖아요. 대소유무의 이치를 발견하는 쪽으로 또 감각 감상을 대소유무로 한번 분류도 해보고 지정도 해보고 그렇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진리의 눈으로 떠가는 이런 것이 이제 감각 감상을 기재하는 뜻이다 이런 말씀으로 할 수 있습니다.